솔로몬 제도의 거인족들에 관한 다음과 같은 자료는 항공기 엔지니어이자 호주 왕립 공군이었던 메리어스 보이레언에 의해 조사되었습니다. 메리 우스의 부친은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중부의 레지스탕스 지도자였으며 전쟁이 끝나고 부친을 따라 파푸아뉴기니 고원의 하겐산에서 자랐습니다. 메리 우스는 호주를 떠나 1995년에 솔로몬 제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수년간에 걸쳐 이들 거인 종족들에 대한 조사와 관찰을 하고 2010년에 솔로몬 제도의 미스테리라는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 고립되어 있었던 솔로몬 제도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섬 지하에 거인들이라고 불리는 미지의 휴머노이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연인지 의도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솔로몬 제도에 대한 광고 문구는 과거에 방영된 영화 제목과 비슷한 더 플레이스 텍 타임 퍼갓입니다. 거인들의 지하 세계는 여러 섬들에 걸쳐 광범위하게 뻗어 있다고 보이며 지구상 인류가 여태 들어간 깊이보다 더 깊은 지하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의 여러 섬들 중에 과달카나르 거인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달카나르 거인은 과달카날 원주민들에게 수천 년 동안 목격되었으며 거인들의 모습은 사스쿼치, 빅풋, 예티, 요이 등과 매우 유사하며 지구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과달카나를 포함 솔로몬 제도의 열대우림 정글 속 산맥의 내부에 살고 있으며 이들의 개체수는 최소 수백에서 수천에 달합니다. 과달카날 섬에서는 2차 대전 중인 1942년 8월 7일부터 1943년 2월 9일까지 솔로몬 제도를 점령한 일본군과 미군에 치열하고 참혹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었고 미군의 공세에 밀린 일본은 솔로몬 제도에서 병력을 철수하게 됩니다. 이로써 미국은 태평양에서의 일본군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첫발을 디디게 됩니다. 이 과달카날 전투는 PC게임 배틀필드와 배틀필드 1943, 배틀필드 5에도 등장합니다. 과달카날 거인들은 200km가 넘는 길이의 섬 내부의 산속에 거대한 동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인들은 사회 구조를 가지고 조직화되어 있으며 동굴 시스템을 통해 섬의 어느 방향이라도 이동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섬의 지하 깊은 곳에는 이들의 거대 도시가 있고 이곳은 또한 지구상 여러 곳과도 동굴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인접한 섬들과 대륙인 파푸아뉴기니,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이 거인들의 목격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세기 초중반 유럽인들이 선박과 항해수를 발전시켜 세계 각지로 진출해 약탈을 일삼던 시기부터 이들 거인들은 유럽 각 나라의 정복자들, 탐험가들에게 북미, 남미, 동남아, 히말라야 등에서도 목격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로는 이들 거인 종들이 분명하게 눈에 띄는 외관상 차이점들이 있고 지구상 인류와 같이 지하에 여러 종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의 거인들은 지표에 존재하는 원숭이들과 유인원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들은 목재와 기타 지하 자원을 이용해 건물과 도시를 만들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거인 종족이 얼마나 깊은 지하에 존재하고 지구의 다른 거인 종족들 그리고 지하의 어떤 미지의 생물들과 공존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과달카날에 살고 있는 거인은 세 가지 정도는 유형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은 키가 약 3m이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개체들이 있다는 원주민들의 목격담이 있습니다. 거인들의 모발은 매우 긴 검은색, 갈색 또는 붉은 머리카락 그리고 이것들이 혼합된 색을 가지고 있으며 얼굴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상의 인간을 바라볼 때는 마치 인간 여자들이 하는 행동처럼 한 손으로 얼굴에서 머리카락을 걷어내는 공통된 행동을 합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눈썹을 가지고 있지만 안구 색깔이 홍조이고 입가는 넓고 아프리카인들처럼 평평한 코를 가지며 이들이 지상에 나타나면 섬 안의 원주민들이 해안가를 따라 퍼지는 강한 채취를 맡을 수 있습니다. 키가 아주 큰 거인은 수치 많고 긴 털을 가지고 있지만 키가 비교적 작은 거인족일수록 채모의 양과 길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들 두 종보다 더 작은 거인 버전은 역시 정상적인 지상의 인간들보다는 크지만 영화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야생인과 같은 모습이고 인간들과 거의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의 원주민들은 과거에 이런 작은 버전의 거인들을 보면 사로잡거나 죽이기 위해 추격했습니다. 이 작은 버전의 거인종은 솔로몬 제도의 거인족 공동체 속에서 가장 낮은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거인족들은 인간, 유인원 그리고 다른 여러 원숭이 종들 그리고 대부분의 솔로몬 제도 사람들처럼 육식과 초식을 하고 잡식성입니다.
고대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여러 섬들의 현지 원주민들은 이들 거인족들의 가축으로 치부된 수많은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의 식인과 식인종들의 발생은 이들 거인종들에 의해 지상의 인류에게 전달되었다는 학설도 존재합니다. 실제로도 수천 년 동안 솔로몬 제도나 태평양 섬들의 원주민들은 전투에서 죽이거나 사로잡은 적들을 죽여서 먹었었고, 다른 부족들의 아이들을 납치해서 동물처럼 우리에 가두고 사육시킨 다음에 잡아먹는 풍습이 존재했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는 고대로부터 거인들이 주기적으로 마을을 침략해 주민들을 사로잡아 산채로 사지를 뜯어내고 먹었다고 전해져 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섬 주민들은 이들 특정 거인들을 킬러 자이언트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원주민들의 거인족들에 대한 복수와 반격에 관한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과달카날 남서부의 웨더코스트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마을에서 바보로 알려진 원주민 하나가 5마리의 킬러 자이언트를 죽여 희생된 주민들의 복수를 하고 추장의 딸을 부인으로 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솔로몬 제도의 인구가 예상되는 숫자보다 훨씬 적은 이유들 중 하나는 5,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런 거인족들이 섬 주민들을 가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큰 섬들로 이루어진 솔로몬 제도의 원주민 인구가 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이것은 영화화된 소설 타임머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하 세계의 물럭 종족이 지상의 엘로이 종족을 식량으로 여겨 잡아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최소로 잡아 거인족들이 섬주민들을 1년에 50명 잡아 식인했더라도 5,000년 동안 25만 명이 희생된 것인데, 주민들에 따르자면 거인들의 식인 통계는 이보다 훨씬 높은 1년에 수백 명이었습니다. 솔로몬 제도 지하에 존재하는 거인 종족들이 과거로부터 인류와 같은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인들도 특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들은 태양빛이나 전구 등이 없는 지하에서도 지구상 인류와 전혀 다른 체계의 이들만의 조명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거인들에게 잡혔다가 탈출한 몇몇 원주민들의 목격담에서 밝혀졌습니다. 관찰자의 견해로는 이들 거인종들의 존재가 크게 두각되지 않는 이유들 중 하나는 거인종들의 기원이 밝혀지면 지구상 인류의 기원과 현재 지구 행성을 표면에서 점거하고 있는 인류의 기득권을 위협할 수가 있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종교인들과 이해 득실이 큰 종교 집단들, 그리고 인류를 구태의연한 시스템으로 조종해야 하는 그림자 정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들을 미확인과 미스테리로 분류하고 종교를 통해 인류에게 지속적인 공포감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요인들과 종교 실세들은 실체를 알지만 미확인으로 치부되는 UFO와 외계인들의 존재에 대해 침묵하면서 모든 것을 사탄의 계략이라고 주장하는 전략에 기초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까지 발견되고 있는 거인들의 해골과 뼈들은 그것을 발굴해서 국가 차원에서 전시하는 에콰도르나 개인 박물관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합성 사진 또는 조작이나 미스테리로만 몰고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와 지구 인류의 역사란 것은 모두 특정 인류 집단의 관점으로 편집된 것들이고, 사실상 빙산의 일각의 한 귀퉁이일 뿐입니다. 이 귀퉁 역시도 퍼즐로 치면 어느 위치에 놓아야 되는지 아직도 감을 잡지 못합니다. 사실상 거인족들은 전혀 신기할 것도 없는데, 그 이유는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이런 거인족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2m 60cm에 달했던 로마 황제 막시미누스를 비롯해 수많은 3m, 4m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현대에도 농구나 배구 선수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큽니다. 만약 이런 선수들이 모여 그들만의 사회를 이루어 따로 살게 되면 거인 종족이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거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보면 신장이 커지면서 얼굴이나 신체 특정 부위들이 커지는 거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장은 크지만 신체 전체가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균형과 대칭을 이룬 사람들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 인류에게 원래 프로그램된 유전자가 발현된 경우입니다. 지구의 어느 시기에 인류는 작은 크기로 축소되었습니다. 과달카날 서쪽 지도에 표기된 대로 거인족들의 주된 행동 반경의 범위와 그것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험준한 산맥이 주를 이루는 산악 정글로 대략 1000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은 섬 원주민들의 거주지가 전혀 없고 어느 원주민 부족들의 소유도 아닙니다. 이처럼 땅이 어느 부족의 소유도 아닌 곳은 솔로몬 제도의 다른 여러 큰 섬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원주민들이 고대로부터 거인족들과의 일정 거리를 두기 위해 지켜지던 룰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제도 서부 끝에 위치한 과달카날 섬보다 큰 섬인 조이슬은 그 안에 거인들이 분명히 더 많을 것입니다. 과달카날, 말라이타, 마키라, 이사벨라, 서부의 섬들은 수많은 동굴과 거인들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거인들은 예수의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은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죽은 자들을 묻었습니다. 과달카날 전직 총리 에즈킬 얼레베오는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에 의해 거인들의 동굴 매장지를 방문했었고 그 안에서 4m 크기의 거대한 거인 골격을 목격했습니다. 거인들의 흔적에 관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말라이타 섬 내륙의 말라산에서는 거인 종족의 잃어버린 문명으로 여겨지는 지표면 상이 유적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기의 돌을 까가 산속에 쌓은 벽과 유적들은 발견자인 원주민의 목격담을 묵살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완전히 묻혀진 상태입니다. 2차 대전 당시 과달카날을 거점으로 솔로몬 제도를 점령했던 일본군 장교와 사병들도 정글 속에서 이런 거인들을 목격한 후에 거인들에게 총격을 가한 적이 있고 총을 맞고도 끄떡이 없던 거인들에게 일개 분대가 찢겨 죽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거인들은 나무를 뿌리째 뽑아 던져 일개 분대의 일본군들을 먼저 부상시킨 후에 잡아 찢어 죽였는데 거인들로부터 도주에 성공한 나머지 일본군은 다시는 그 지역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정글 속에서 작업을 하던 외국인들과 원주민들도 거인들을 목격했지만 어쩐 일인지 이런 것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라이타 섬 원주민들은 거인들을 나무라고 부르고 거인들의 출신지는 무라고 부릅니다. 무 또는 뮤는 무대륙, 많이 알려진 대로 레무리아를 의미합니다. 솔로몬 제도의 언어와 피지의 언어는 사투리 정도로 거의 같아서 양쪽 원주민들이 일주일이면 상대방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역시 바누아투를 포함한 주변 다른 섬들의 원주민 언어들도 같은 계열의 언어입니다. 고대에 이 지역에 무대륙이 있었다는 사실로 따지자면 이들 거인족들의 출신지는 무대륙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거인들이 구사하는 언어가 솔로몬 제도나 그 주변 섬들의 원주민들이 쓰는 언어와 아주 흡사하다는 것이며 수천 년 동안 거인들과 원주민들 간에도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제도의 원주민들에 따르자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를 가지고 털이 많이 없으며 원주민들과 비슷한 용모를 가진 거인들은 섬주민들과 거인들 간에 만들어진 잡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시기부터 거인들은 비교적 덩치가 컸던 원주민 여자들만을 납치해 데려갔다고 합니다. 섬의 원주민들은 거인과 원주민들의 하이브리드들이 출현한 것은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초반 사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들이 출현하면서 거인들의 섬주민들에 대한 난폭하고 잔인한 공격과 식인의 빈도가 현저히 낮아졌으며 오히려 원주민 부족들 간의 전쟁으로 식인 습관이 파푸아뉴기니, 호주 원주민 그리고 남태평양의 주변 섬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식인 관습은 최근까지도 벌어졌고 극소수의 원주민들에 의해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 식인하면 빠질 수 없는 종족의 나라가 바로 우리 이웃에 있고 2차 대전 중에 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끊겨 과달카날에 고립되어 있던 섬나라 군대가 굶주림을 못 이겨 서로 간에 벌인 짓들도 식인입니다. 2003년 호주에 돌아와 말년을 보내고 있던 메리어스는 솔로몬 제도의 원주민 지인들로부터 서신을 받습니다. 원주민 각자는 다른 섬들 출신들로 이들은 서로 간에 아는 사이도 아니고 교류도 없는 사이들임에도 같은 내용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물들에 대한 목격담을 서신으로 보고했습니다. 믿기가 힘들지만 이들 원주민 지인들이 목격한 것은 각자의 독립된 설명에 따르자면 초록빛을 띠는 갈색 피부를 가지고 꼬리와 날개가 달린 반인, 반파 종류의 렙틸리언 또는 렙틸리언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생명체들은 황혼, 새벽 또는 밤중에 섬의 정글 위를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데 긴 꼬리와 등에서 붉은 빛이 나고 날개짓을 할 때 윙윙거리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격자들 역시 이들 지인 외에도 수십 명이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의 천주교 주교표 내지는 자신이 한때 과달카날 바다가에서 밤낚시를 하는 동안 정글에서 바다를 향해 날아가는 거대한 렙틸리언 무리를 발견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교는 이 생물들이 성경에서 마귀나 짐승으로 묘사된 것과 같다고 하며 이들이 바다로 나간 다음 몇 시간 후에 다시 육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렙틸리언 타입의 생물체들이 나타나기 전으로 섬의 거인족들의 출현 빈도가 아주 낮아졌고 어느 시기에는 아예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제도의 섬들에는 UFO의 빈번한 출현이 거인족들과 비등한 빈도로 이루어졌는데 UFO는 현재까지도 솔로몬 제도에서 목격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원주민들에 따르면 UFO는 거인들처럼 섬의 일부일 정도로 고대로부터 상시에 목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섬의 주민들은 UFO를 빛나는 공으로 부르고 있으며 섬 내부의 산맥 속에 이것들이 출입을 하는 입구가 있고 원주민 어부들의 목격담을 통하자면 바다 속에도 출입구가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 있는 UFO 출입구는 지름이 50m 정도이고 일단의 어부들이 200m 이상의 줄을 내려봤으나 여전히 바닥에 닿지 않는 깊이라고 했습니다. 이 출입구는 말라이타 섬의 신갈랑구 항구에서 10km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거의 매일 밤 이 바닷속 구멍을 통해 빛의 공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낮에 이곳에 그물이나 낚싯대를 사용해 고기를 잡는데 이유는 이 구멍 속에는 큰 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제도의 UFO는 2차 세계대전 과달카날 전투 당시에도 미국의 함대가 이른 새벽 바다 속에서 솟아올라 자신들의 전투함 뒤로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빛나는 공 50개를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미군은 5개씩 짝을 이루어 10열로 날아가는 이것들을 목격한 뒤에 일본의 새로운 비밀 병기라고 생각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제도의 거인들, UFO 그리고 심지어 날개가 있는 reptilian들까지 상상의 날개를 펴도 이런 것들이 모두 한 지역에서 발생되기는 설명이 복잡해지고 그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 이것들 모두가 솔로몬 제도에서 벌어졌고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또한 이들 세 가지의 연관 관계조차도 우리로서는 전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